네, 안녕하세요. 테크 전문 채널 토크의 TJ 맡은 GPD 고성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이제 기업의 IT 인프라가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온프리미스하고 클라우드가 공존하는 그런 인프라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기업은 또 요새 AD 쪽을 뭐 랜섬웨어 포함해서 이런 해커들이 제일 많이 좋아하는 곳이 AD를 이제 침투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AD 보안을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우리가 AD 보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오늘 캐스소프트의 최용서 이사님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최 이사님, 먼저 이게 하이브리드 AD라면 이제 온프리미스하고 클라우드가 같이 공존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온프리미스에도 AD 서버가 있고요. 클라우드에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 구조가 좀 다른가요? 클라우드가 AD, 그렇죠. 약간 좀 틀리다고 보셔야 되는 게, 일단은 온프라미스는 기본적으로 인프라스트럭처를 고객이 갖고 있고, 그 위에 서비스가 있고요. 대부분의 AD의 공격은 OS 영역을 많이 타겟을 합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는 SaaS고 서비스만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로 오픈된 포트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격할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작긴 하죠. 그래서 현재 보면은, 근데 온프라미스 AD는 조금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얼마 됐는데요? 올해로 25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온프라미스 AD가 처음에 탄생 자체가 현재 쓰고 있는 형태랑 약간 좀 차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안의 취약점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 현재까지 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AD는 MS의 또 대표적인 또 그 솔루션인데 MS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뭔가 패치거나 그런 걸 좀 안 하나요? 그게 이제 심플한 예로 뭐가 있냐면은, 이제 AD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취약점 중에 하나가 SMB 프로토콜인데, MS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생각할 때 SMB가 취약해라고 하면은 SMB 프로토콜이 아닌 다른 형태의 프로토콜을 쓰는 것들을 강구하면 되는데, MS는 SMB 프로토콜의 버전을 올리는 형태로다가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천적인 SMB가 갖고 있는 취약점들이 그대로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MS의 이제 애저 퍼스트 전략이 나오면서 온프라미스가 아닌 애저로다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이제 클라우드 중심으로 가는 것들이 맞물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온프람 AD가 좀 보안적으로다 조금 개선돼야 되는 시점에 애저로 더 넘어가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다 보니까 온프라미스 AD가 갖고 있는 취약점들이 좀 상존하는 현재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D, 결국 이제 해커가 최종적으로 AD 그 관리자의 계정을 탈취하면 뭐든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면 그 계정을 탈취하기 전 맨 처음에 일단은 그 기업 관계자의 뭐 계정 하나라도 뭔가 탈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피싱으로 탈취하는 거죠? 보통 가장 일반적인 게 피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탈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윈도우의 취약점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통신 SMB 뭐 채널의 취약점을 타고서 이제 온프리미스의 AD 서버에 그걸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뭐 관리자 계정이 탈취되면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서비스, 그 다음에 단말들은 다 탈취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타겟 시스템으로 공격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뭐 요즘에는 뭐 단순하게 암호화뿐만 아니고 데이터 유출, 계정 유출 해가지고 그거로다 이제 수익 모델을 또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만약에 또 클라우드가 연결돼 있다, 그럼 그걸 타고서 또 클라우드로 공격이 들어갑니다. 클라우드로? 네, 맞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는 그러면 온프리미스에 비해서 클라우드는 뭐 윈도우 취약점도 없을 테고 SMB 프로토콜 안 쓸 거고. 근데 클라우드 쪽의 AD 서버는 굉장히 100% 안전한 겁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뭐 모든 게 이제 100%는 있을 수 없지만, 만약에 그냥 그 클라우드 서비스만을 딱 바라보게 되면은 거의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취약이 이제 휴먼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관리자의 어떤 설정이 들어가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주 멋진 스포츠카 부가티를 샀습니다. 아주 좋죠. 여러 가지 안전 장비가 있는데 그 운전자가 아무렇게나 운전해서 사고가 나면은 그거를 사실은 이제 제조사가 책임져 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클라우드도 동일하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가장 클라우드 쪽에서의 챌린지들은 뭐냐면은, 예전에 많은 보안 제품들은 그쪽 환경과 서비스 전체를 다 보완해야 되는데, 클라우드는 이제 인프라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비스만 해야 되는데, 또 클라우드 업체들은 또 서비스에 대한 많은 보완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약간 차이가 있는 거는,
이제 CSP 사업자, 만약에 MS다라고 하면은 5365 서비스가 있다. 오피스 365 서비스가 그냥 그대로 있을 때 취약한 것들, 공격받을 수 있는 것들은 MS가 개런티를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거기다가 계정을 추가하고 권한을 추가하고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설정해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은 사실 고객이 책임져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이것들에 대한 그 서로 간의 뭐랄까 컨센서스가 클리어하진 않죠. 네. 근데 저희 같은 이제 솔루션 벤더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들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들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영역이 좀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런 클라우드 사이트 쪽에서 네. 그 관리자가 설정의 오류로 인해 가지고 벌어지는 그런 이제 보안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나 보죠? 글로벌로 클라우드 사고의 80%는 다 사용자 설정 미스고요. 네. 국내에서도 일부 고객사에서 모의 해킹을 했습니다.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모의 해킹을 했더니 5365 서비스를 통해서 내부적으로다가 그 온프라미스까지 공격당했던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생각하실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클라우드가 있고 온프라미스가 있는데 클라우드가 공격당하면 클라우드에서 끝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데이터 플로우가 온프라미스에서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아키텍처로 돼 있고 대부분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가 온프라미스로 가는 아키텍처는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간과하고 있는 게 클라우드에 설정을 하게 되면은 플레이백이 됩니다. 데이터가 거꾸로다가 데이터가 동기화될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설정들의 변경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클라우드로 공격해서 클라우드 데이터가 온프라미스로다가 동기화되고 그거를 통해서 온프라미스로 공격할 수 있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한번 하이브리드 AD 환경에서의 보안, 예. 진단 복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네. 예. 저희가 이제 공격 트렌드입니다. 이제 요즘에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랜섬웨어 종류도 많고요. 여러 가지 있지만 대부분의 그 공격에는 핵심적으로는 이제 보통 계정이라고도 하고요.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들. 요즘엔 이제 계정이라고 많이 안 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디 외에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포함된 게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시스템을 공격해서 원하는 행위, 결과를 얻으려면은 결국은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아이덴티티를 탈취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한 93.7%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랜섬웨어 공격이 있었다. 근데 거기에 AD가 타겟으로 되는 비율은 87% 되고요. 국내를 기준으로 하면은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70에서 80%는 랜섬웨어 공격에 AD 타겟되는 비율이 8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가 랜섬웨어가 공격을 해가지고 AD를 단순 딱딱 건드려만 본 게 80%라는 겁니까? 건드려가지고 AD를 손상시킨 게 80%? 손상시킨 겁니다. 손상가 네, 그렇죠. 들어간 거네? 네, 맞습니다. 뚫은 거네?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이런 통계는 실제 랜섬웨어 공격을 당한 쪽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되기 때문에요. 이미 공격을 당한데 그걸 가서 보면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첫 번에 이제 타이틀에 보면 레질리언스라고 했는데 요즘에 이제 가장 큰 챌린지 중에 하나 그거지 않습니까? 원천적으로 다 막을 수 없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최대한 빨리 복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통 이제 AD는 전문 복구 솔루션의 영역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거를 하게 되면은 비용의 한 26% 정도를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한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저희가 사실은 국내는 이런 랜섬웨어 사고가 아주 신문을 통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쪽에 대표적인 사례 2개를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사법부 해킹이죠. 이게 사실 그 전에 일어났는데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법부 같은 경우는요. 저도 저 기사 봤는데 저건 폐쇄망 아닙니까? 보통 이제 망분리 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재택근무가 되면 약간 클라우드 환경과 비슷한데 결국 이제 VDI나 VPN을 통해서 외부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생기고 그걸 통해서 공격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보안 사고 얘기하면은 보안은 어떤 형태로든 통신이 연결되는 순간 뭔가 연결고리가 생기는 순간 위험해진다라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MS에서는 위협은 물과 같다. 빈틈이 있으면은 들어온다라고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위혹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제 오피스 365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위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사스도 안전하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것도 어떻게 보면 휴먼 폴트로 인한 것이라고 유추할 수가 있겠네요. 거의 그렇게 보시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트라이드, 이제 예전에 애저 AD죠. 이제 이름이 이제 엔트라이드 바뀌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클라우드 이제 5365의 서비스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요 엔트라이드에 대한 위협들도 글로벌하게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안 트렌드를 제가 뭐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트렌드를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는 못 드리지만 아주 크게 이제 세 가지 축으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 형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업무 형태의 변화로 인해서 가장 크게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망물리죠.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권이나 공공에서 가장 큰 보안의 역할을 했던 것들이 망물리거든요. 특히나 이제 국내는 이제 물리적 망물리 환경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스마트 워크, 요즘에 뭐 모던 워크플레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그 업무 형태를 지원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완화되는 것들이 있죠. 이게 사실은 보안 쪽에서 보면은 엄청난 챌린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그것도 뭐 정부도 자꾸 이제 규제 완화, 그렇죠. 뭐 이런 소리가 목소리 높아지고 그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부 이제 금융권에서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도입도 하고 있고 구축이 완료된 데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클라우드나 아니면은 이런 스마트 워크는 피할 수 없는 어떤 형태인 것 같고요. 이거에 맞춰서 보안이 발전해야 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보안 쪽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크게 보면은 첫 번째 이슈가 아까 얘기 드렸던 보건력, 레질리언스라고 하죠. 요거에 대한 개념도 있죠. 그래서 완전히 막을 수 없으면 어떤 식으로든 복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모든 그 보안을 예전에는 이제 어떻게 다 막냐에 대한 개념에서 현재는 다 막는 거와 복구해야 되는 거를 같이 버무려서 보는 개념이 이제 글로벌로도 트렌드고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레질리언스라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망분리에 대한 어떤 보안책으로다가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개념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출현이죠. 뭐 코파일럿, 챗 GPT 같은 이제 어떤 그 AI 쪽이고요. 그러니까 AI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영역이 있죠. 하나는 이제 솔루션에서 데이터의 분석을 하는 AI. 기업의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떻게 얘를 릴레이션 맺고 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어떤 그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개념들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회사들은 이제 제품 내에 넣는 것도 있고 아니면 MS의 코파일럿과 연동해서 회사 전체적인 관점에서 AI를 하는 그런 두 가지를 자, 그러면 하고 있습니다. 이 퀘스트하고 네. MS 코파일럿 연동이 돼가지고 네. 기업은 어떤 식으로 뭐가 편리해지는 거예요? 한번 그 시나리오 좀 잠깐 얘기해 네, 준다면. 그렇죠. 제가 예전에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은 마이너리 리포트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SF 영화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처럼 뭐 검색 엔진에 뭔가를 입력하고 클릭해서 보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고객은 제가 만약에 우리 쪽에 쉽게 보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AD가 몇 개 있어? 라고 하면은 현재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재 사용량이 어때? 여기 취약점은 뭐가 있어? 설정 뭐 잘못된 거 없니? 그렇죠. 뭐. 예, 그렇죠. 최근에 우리가 그 점검한 거 언제야? 거기에 더 확대되면은 설정 취약점이 있어. 그러면 그거 연결된 거는 어떤 서버야? 그리고 더 확대되면은 그걸 개선하기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은 인터넷에 있는 정보, 각각의 회사 내에서 생성된 정보를 다 취합해서 관리자가 원하는 답을 도출할 수 있는 네.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것들이 요즘에 큰 화두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저희 이제 퀘스트 같은 데는 거기 영역에서 하이브리드 AD나 저희가 줄 수 있는 데이터 소스의 역할을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이드라는 거는 저희가 인터넷에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은 약간 정형화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익스퍼트에 대한 관점으로다가 한번 그 데이터를 보정해주는 역할. 그 두 가지 역할로 다 저희가 MS랑 현재 얼라이언스를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MS에 네. 코파일럿 쓰고 있는 기업들은 네. 퀘스트 걸 안 쓰더라도 네. 그 AD 보안에 대한 것을 네. 물어보면 네. 퀘스트의 전문 지식을 네. 그 이미 학습한 네. 코파일럿이 그걸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퍼블릭 영역도 있고 프라이빗 영역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내부 프라이빗 영역도 네. 있는 거고. 네, 아직까지는 저희가 현재는 이제 파일럿 단계로 진행하고 있어서 아마 네네. 구체적인 그림들은 진행되면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지금 보시면은 국내에서 저희가 한 5년 정도 AD 보안이라는 거를 얘기 드렸는데 처음에 AD 보안은 사실 굉장히 생소한 영역이었고요. 근데 글로벌로 좀 그랬습니다. 보면은 2020년도부터 온프라미스가 공격이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글로벌로도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2년도에 보면은
시큐리티 베이스드 프랙티스, 우리가 보면 이제 보안 정책이죠. 를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들이 88%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2023년부터 이제 AD의 어떤 설정이나 보안이 큰 이슈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2024년도에 ITDR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Detect and Response죠. 우리가 알고 있는 EDR 같은 네, 영역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AD 영역이 포함됐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메인스트림으로 이제 들어갔고, 이제 중요한 어떤 보안 요소들로 다 다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만 그런 건 아니고요. 글로벌로도 네. AD가 예전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지만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하이브리드 AD를 약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하이브리드 AD는 온프라미스 AD가 있고, 그 다음에 애저 AD, 아까 얘기했던 엔트로 AD와 애저 커넥트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이슈는 온프라미스에 있는 단말을 통해서 온프라미스 AD가 공격받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러니까 단말이 일단 감염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부 뭐 윈도우 예. 취약점이라든지 예. 뭐 아까 SMB 프로토콜 타고 갈 수가 있는 예, 거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럼 온프라미스의 취약이 바로 클라우드로 전이되는 형태가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클라우드에 있는 취약이 온프라미스로 전이되게 아까 되죠. 설정 잘못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퍼블릭 클라우드, 그러니까 5365는 퍼블릭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서피스 어택, 표면 공격의 어떤 중요한 대상이 되는 형태로다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전에 온프라미스 AD만 쓸 때보다 현재 하이브리드는 훨씬 더 많은 보안의 취약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공격당할 수 있는 표면도 많아졌고, 이거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클라우드는 안전할 거야. 왜? 알아서 해줄 거니까. 100% 다 알아서 해줄 거야. LMS네.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애전 그쵸, 뭐. 맞아요. 그래서 1년에 뭐 1조 이상의 돈을 쓰고 있는데. 예. 그리고 대부분 또 536으로 구축할 때 굉장히 많은 보완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통 이제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야, 그동안 문제 없는데 또 있겠어?에 대한 개념들이 아직은 국내에는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가 보면은 이제 이쪽 5365 쪽에서도 일부 보안 사고들이 좀 발생하고 있고, 이게 이제 저희가 아주 큰 보안 사고까지는 아니지만 일부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그 이슈들이 있는지를 한번 몇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격할 수 있는 표면이 많아지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가 단말을 공격하려면은 그 회사 내에 있는 네트워크에 있고요. 만약에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좀 공격하기 쉽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공격할 수 있는 표면이 거의 네네. 없죠. 그래서 이제 피싱을 통해서 이제 어떤 데이터 계정을 이제 유출해가지고 공격하는데, 이게 퍼블릭 존으로 확대가 되면은 퍼블릭 존은 훨씬 더 공격할 수 있는 표면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예전보다 공격 표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케이스로 되고 있고, 여기에 또 단순하게 클라우드의 그 5365 서비스뿐만 아니고 사스 서비스도 확대되고요. 여러 가지들이 계속 확대되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공격 표면이 증가하고 있는 게 첫 번째 도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설정의 이슈가 두 번째입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클라우드라고 하는 서비스, 사스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우리가 빌려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부적인 아키텍처를 잘 알지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바르게 변합니다. 예전에 있던 메뉴가 바뀌기도 하고요. 없어지기도 하고, 통합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 이해해서 내가 원하는 설정을 했을 때 이게 보안적인 이슈가 있는지도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 상에는 이런 설정들의 이슈가 큰 화두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이드 미준수. 근데 국내는 사실 많은 영역들은 이미 가이드들이 많이 있는데 AD는 가이드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요? 예? 왜? 왜냐면은 AD는, 그러니까 가이드를 하려면 일단은 아레나를 가져야 되고요. 아레나를 가져야지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이 발생하는데, 그렇죠. 국내에서 AD에 대한 보안 아레나는 많이 안 갖고 있습니다. 조직이 이제 그거 맞습니다. 네. 그건 전담한 사람 없는 거구나. 네,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일부 이제 대기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작년부터 이제 SDS가 삼성 그룹사의 이제 AD 관련한 정책을 이제 진단 항목에 넣었고요. 최근에 뭐 SK, LG CNS 같은 데들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현재 이제 이런 가이드에 대한 것들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계층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은 저희가 보통 그 어떤 여기에 보안의 취약점이 있어라고 했을 때 거기를 체크해야 되는 항목이 만약에 1000개다라고 하면요, 굉장히 많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데이터도 많고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에 대한 그 스코어링, 그러니까 위협도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중구난방일 텐데, 티어 제로 개념은 어떤 거냐면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를 처음에 선별하고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 디텍팅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의 위반들은 굉장히 높은 순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티어 제로를, 그러니까 계층화를 시키는 것들이 가장 첫 번째 전제돼요. 이게 왜냐하면 요즘에 다음에도 있지만 노이즈 이벤트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줄이는 핵심적인 요소가 티어 제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최근에 이쪽 AD 쪽에서는 가장 그냥 기본이고요. 아마 다른 쪽에서도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는 거로 알고 사실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데이터는 없는 거와 똑같아요. 맞죠. 네. 요게 이제 아까 얘기된 경고 피로. 왜냐면은 요즘에 너무 이벤트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각각의 어떤 보안 관제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요 AD 쪽에서는 티어 제로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일차적으로다가 그 이벤트 수를 줄이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한글로다가 약간 의역을 했는데요. 영문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무관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년 된 부모의 네, 맞습니다. 무관심인데. 예.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독립해서 아, 살라는 거죠. 클라우드도 가든지 네가 그렇죠. 애저로가.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가장 큰 챌린지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우리가 온프라미스 AD에 이슈가 있다, 보안 이슈가 있다, MS 쪽에 우리 현재 공격받고 있어요라고 하면은 엔트라 아이디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인 답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AD의 어떤 보안을 계속해서 성존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책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게 현재 가장 큰 도전 과제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제 공격 표면 감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퀘스트 제품, 이제 이쪽 이제 AD 보안 제품을 쓰고 있는 350개의 고객사에 이제 리서치를 했습니다. AD 보안에서 가장 현재 시급한 게 뭐고, 네. 고객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봤더니요. 첫 번째는 노출 평가, 진단입니다. 그다음에 잘못된 설정, 그다음에 어떤 그 위협이 발생했을 때 그 위협을 디텍팅하고 격리시킬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티어 제로의 자산이 뭔지를 식별하는 것들. 이거를 쭉 보면요. 티어 제로의 자산을 식별해서 구성의 설정이 문제 있는지를 보고 우리 쪽에 현재 보안이 어느 정도의 스코어링이 되고 있는지를 보는, 그러니까 진단 영역이 하나의 가장 큰 축이고요. 두 번째는 실시간으로 오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위협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여기에서 찾은 위협에 대해서 우리 쪽의 어떤 서비스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격리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현재 고객들의 어떤 챌린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공격 표면을 감소시키는 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국내에서 진단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현황 파악? 현황 파악? 그렇죠. 예. 현황 파악. 네, 그렇다고 우리가 뭐 1000개, 2000개 다 해가지고 하기는 어려우니 네. 핵심이 되는 것들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하는 겁니다. 예. 오케이. 그게 보통 우리가 뭐 서버 진단, 뭐 네트워크 진단. 진단표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퀘스트는 진단표가 있습니다. 예. 그 진단하는 게 있고요. 근데 얘는 빠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겠죠. 얘는 핵심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만을 우선순위에서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빠지는 것들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좀 더 익스퍼트 레벨에서 전체를 분석하는 겁니다. 꼼꼼히 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V3에 보면은 그 빠른 검사가 있고요. 네, 정밀 검사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예, 왼쪽 거는 빠른 검사입니다. 오른쪽은 정밀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얘는 많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거기에 더 많은 난리지도 필요하는. 저 정밀 검사는 그러면 우측에 있는 네. 저거는 그러면 전문가가 인벌브 돼야 되는 겁니까? 저거는? 대부분 전문가가 인발부 되는 형태가 많아요. 예, 해외에서는 고객이 직접 쓰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마 전문가 인발부 되지 않으면은 개선하기는 쉽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은 프랙티스는 도대체 어디서 가져오는 거냐라고 하면 가장 처음에는 이제 부모죠. 네, 그렇죠. 거기 가서 이제 물어보면은 뭐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프랙티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많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있는 것들을 또 제조사, 저희뿐만 아니고 이제 AD 보안이라는 영역의 여러 제조사들 있잖아요. 제조사들도 제조사 나름의 트렌드나 아니면 공격에 대해서 분석해서 또 가이드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없지만 해외에서는 다 그 컴플라이언스 형태로다가 AD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NIST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공공의 컴플라이언스에 가면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프랙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평가의 기존 항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첫 번째 기능, 이제 티어 제로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우리 AD, 온프라미스 AD의 어떤 진단이 필요해라고 하면 첫 번째 하는 행위가 티어 제로 어셋을 식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크리티컬해. 그러니까 티어 제로에 무조건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 어드민 권한이 있는 계정.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워크스테이션 이런 것들이 다 티어 제로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특별한 것들은 고객 환경에서 특이한 것들은 티어 제로 매뉴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얘를 통해서 스캐닝을 하는 거죠. 저 아까 예. 티어 제로 저거 하는 것은 한 얼마나 걸립니까? 규모만 다르겠지만 바로 가져옵니다. 바로? 예, 바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85개의 프랙티스가 있고요. 그 프랙티스를 기반으로 해서 티어 제로에 가져온 정보, 그다음에 각각의 시스템에서 가져온 정보, 그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진단 항목을 매칭해서 현재 고객의 환경에서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뭔지를 분석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오케이, 쉽게 보시면은 이거는 좀 위협해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두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컨텍스트를 보고서 네, 맞습니다. 해서 하거나.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전체 이제 대시보드를 보여주죠. 현재 여기 뭐 디스커버리 타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권한 상승의 액션에서 발생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터 어택의 여러 단계들 있잖아요. 네네. 그 단계들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은 뭐 쉽게 보시면 그렇죠. 몇 점이야? 라고 했을 때, 이게 점수는 아니지만, 뭐, 현재 뭐 150점 중에 한 75점? 100점 중에 한 50점 정도 되고 있다. 라는 현황을 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현재, 왜냐면은 이게 오늘만 있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 진단이라는 거는 특정 시점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는데, 왜냐면 얘는 계속 스케줄링이 돌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추이는 어땠는지, 이게 왜 위협이 되는지,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까지가 요 진단 항목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대부분 AD에서 있는 보안들은 고객들 입장에서 굉장히 친숙하지 않습니다. 용어들도 그렇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봤는데 왠지 모르겠는 거, 이게 왜 위협이 되지? 라고 하면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명들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저 코파일럿이 계속 발전하면 예, 맞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으로 그냥 물어보면 예, 맞습니다. 알기 쉽게 알려주겠죠.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보면은 티어 제로를 하게 되고 진단은 주기적으로다가 돌게 되죠. 스케줄링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돌게 되고, 왜냐하면은 이 진단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면은 사용자, 관리자들이 설정하는 것들에 취약이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설정의 변경이 계속 일어나면은 계속해서 그 전에 취약이 없었는데 취약해질 수 있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계속 돌리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현재 우리 쪽에 어떤 것들이 취약이 있는지 보게 되고, 거기서 나온 그 항목들을 가이드를 통해서 개선하게 되고, 이게 계속해서 루프로다가 계속 도는 형태로다가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진단이란, 공격 표면을 감소시키기 위한 진단이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래, 진단은 알겠어. 근데 어떻게 통합해서 보지? 왜냐하면 통합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은 보안에는 가장 첫 번째 진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탐지가 있고요. 대응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일어나게 해서 보고 싶어 라는 요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온 개념이 요 시큐리티 가디언이라는 개념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의 큰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IOE라고 부르는 익스플로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진단, 죄송합니다. 탐지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IOC라는 개념이 있는데, 얘는 이제 진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꾸준하게 진단도 하고요. 실시간으로 오는 이벤트에 대해서, 위협에 대해서 탐지되는 영역이 다 합쳐져 있고. IOC와 IOE가 뭐의 약자입니까?
Indicator of Explore고요. Explore. 예, 그 다음에 네. C는 Compromise. Compromise. 예, 맞습니다. 예.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로는 처음 나온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AD, 온프라미스와 엔트로 AD를 합쳐서 진단, 탐지, 개선 가이드까지를 올인원으로 해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온프레미스하고 이제 클라우드 쪽을 다 보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올해 그 3월에 출시가 돼서 아마 올해도 계속해서 이제 기능 업그레이드가 있을 텐데요. 지금 이렇게 글로벌로는 이제 최초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탐지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를 보여주냐면은 왜 발생했는지, 어떤 노출이 있었는지, 어떤 노출과 연결되어 있는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왜 여기에 노출이 연결되어 있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런타임에서 오는 데이터만 가지고 그 노티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위협이 있어 없어, 이게 진짜 위협한 거야 라는 거는 설정과 연결시키면은 봤더니 설정에 관리자 계정에 어떤 취약점이 있는 게 있는데 해당하는 관리자 계정으로 그 위협이 되는 요소들이 탐지가 되면은 두 개가 합쳐지면은 스코링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개념으로다가 분석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들을 합쳐져서 단순하게 그냥 얼러팅뿐만 아니고 거기에 연결된 데이터도 연결해서 네. 분석할 수 있게 제공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기존에 저희가 온프라미스의 체인지 오디터라는 제품이 있었는데 이 제품이 갖고 있는 프로텍션 기능을 확장해서 클라우드에서 티어 제로 어셋에 대해서 손쉽게 프로텍션을 걸 수 있는 것들도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전체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온프라미스의 데이터를 게더링하는 체인지 오디터, 그 다음에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그 다음에 온프라미스를 합쳐지는 온디맨드 하이브리드 스윗이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서 데이터를 땡겨서 시큐리티 가디언이 갖고 있는 티어 제로 객체, 그 다음에 진단한 그 아까 데이터를 네네. 머징하고요. 이걸 통해서 상관관계 분석을 하고 스코어링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벤트를 보내고요. 거기뿐만 아니고 개선 가이드까지 제공해주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게 네네. 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인 사이클로 계속 도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벤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온프라미스 환경인데요. 국내는 아직은 이제 온프라미스 환경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온프라미스 환경만을 쓰는 고객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제 5365 같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제 뭐 팀즈 같은 이제 일부 어떤 협업을 통한 일부 기능만을 쓰시는 고객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온프라미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핵심이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은 온프라미스 환경은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이 요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로 트러스트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은 회사 내에 들어온 위협이 전달될 때 하나로 통으로 있으면 그렇죠. 다 뚫리잖아요. 네. 이거를 나누자. 이거를 로지컬로 나누던 어떤 형태로 나누고 한쪽의 문제가 전체로 전이되지 않게 아키텍처를 만들고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갖고 있죠. 그게 이제 리터럴 무브먼트, 위협의 전파 개념에서는 핵심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회사 내에 500대 단말이 있는데 그 단말 중에 100대는 OA, 100대는 설비, 100대는 뭐 CAD 같은 그 시스템, 100대는 관리자 쭉 있는데 얘가 하나의 AD로 구성되면요. AD가 침해를 당하면은 그렇죠. 손쉽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이걸 다 나눠야 되거든요. 그죠? 그게 기본적으로 돼야 네네. 되고요. 거기에서 또 내부에서 그렇다고 뭐 나눈다고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서 또 리터럴 무브먼트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대응해야 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AD 보안은 제로 트러스트의 기본적인 개념하고도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AD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보안을 하면 가장 좋으냐면요. 일단 주요 보안 대상을 정해야 됩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서비스 계정, 서비스에 연결된 거고요. 그다음에 단말, 그다음에 관리자 계정이 큰 핵심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아까 이제 티어 제로 개념과 유사하게 우리가 중요하게 보안 대상을 정하고요. 여기에 전략이 있는데 하나는 감사, 보호, 탐지 세 가지의 전략으로다가 매칭을 시키면 됩니다. 이걸 한 번씩 설명을 드리면은 쉽게 보시면은 서비스 계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특히나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BOM이라 해서
각각의 소프트웨어의 어떤 그 서플라이 어택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최근에 도입했잖아요. S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서플라이 어택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왜냐면은 우리가 그 각각의 솔루션에 주는 계정은 굉장히 높은 건 아니까 대부분 관리자 계정도 많이 주거든요. 근데 걔는 노출되는 순간 바로 공격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그 서비스가 이상 작동을 하거나 그 서비스에 어떤 어택이 들어왔으면은 바로 시스템에 계정이 노출되고 바로 랜섬웨어 걸릴 수 있는 위협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도는 높고 발생 확률이 낮죠. 대신 그리고 대응하기도 어려운 영역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현황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책을 수립합니다. 정책을 적용하고 검증하고 감사하는 사이클을 거쳐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 고객사에 다 다녀보면은 사실 현황 분석이 잘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서비스 계정을 쓰고 있나요? 그 서비스 계정은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나요? 어떤 행위가 언로우되고 디나이 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감시하고 있는지 만약에 이게 뚫리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제로 트러스트는 어떤 형태의 보안도 다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가장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이제 단말을 통한 공격인데 사실은 단말을 통한 공격을 원천적으로 다 탐지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기존에 있는 안티바이러스나 EDR들이 뭐 패턴과 AI를 통해서 위협들을 다 감지하지만 뚫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왜냐면은 항상 이제 공격자와 수비자, 방어자 입장에서 보면은 공격자는 하나만 뚫려야 되고요. 방어자는 다 막아야 되는데 그렇죠. 다 막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도 나오게 됐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이제 화이트리스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단말은 갖고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것들은 다 위협이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최소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다 탐지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바라보고 있고요. 권한 설정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권한 설정. 예. 왜냐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AD 그 단말의 권한을 줄 때는 할 수 있는 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통해서 공격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결국은 다른 형태로 해서 더 여기에 살 수 없는 행위를 가지고 공격하는데 그게 일어나면은 그렇죠. 이게 공격이다. 관리자의 실수다. 예를 들어 CNC 톡실한다. 그래서 맞습니다. 다 위협으로 보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 계정은 더 어렵죠. 권한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의 행위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제가 디테일하게 다 하나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나름의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요.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 사전에 막는 개념과 그다음에 탐지하는 개념으로 통해서 관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로 저희가 그 온프라미스 AD는 보호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복구입니다. 사실은 이제 보안과 복구는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글로벌로 저희가 이제 NIST의 그 사이버 시큐리티 프레임워크 있잖아요. 거기에도 리커버가 있고요. 레질리언스 프레임워크에도 리커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리커버를 단순하게 그냥 운영착 측면이 아니고 보안 측면으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 좀 더 효율적인 어떤 복구 전략이 필요하다. 이게 예. 좀 영어를 좀 예. 번역해줘요, 간단하게. 네, 그렇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데요? 그쵸. 노란색이 뭐예요? 네. 그러니까 랜섬웨어를 중요한 위협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은 기존보다 더 확대된 어떤 개선된 어떤 복구 전략을 가져야 된다. 기존에 있는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게 이제 백악관에서 나온 개념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같은 어에서 나온 기존에 있는 그 백업 전략, 어떤 백업 프레임워크로는 기존에 우리가 겪고 있는 랜섬웨어 어택에 대해서 대응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리스토어와 리빌드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엔터프라이즈 백업들은 특히나 AD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네. 이게 같은 어의 레포트고요. 그럼 국내에서는 이제 레질리언스를 어떻게 보고 있냐? 이거는 제가 금융 IT 사전에 봤더니 백업 체계를 마련하는 게 이제 레질리언스. 사실은 글로벌하게는 백업 체계뿐만 아니고 사전에 대응하는 것까지 원래 레질리언스가 있긴 한데 국내에서는 보통 이제 복구에 대한 것들을 레질리언스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트너가 네. 그 일반적인 기업에 있는 이제 백업 툴들, 네. 제너럴 백업 툴들이 네. 왜 AD 복구에 네. 적합하지 않다 하는 이유가 뭔가요? 쉽게 보시면 저희가 만약에 AD가 침해를 당했습니다. 네. 침해를 당하면은 AD 서비스뿐만 아니고 OS 영역에 있는 특정
뭐 파일에 대한 어떤 그 코드를 심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엔터프라이즈 백업은 전체를 그 전 상태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쵸. 그죠? 네. 근데 만약에 저희가 한 달 전에 공격을 당한 것 같아요. 근데 한 달 전으로 돌리면은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그 한 달 전의 상태로 다 그냥 돌 수가 있는데 AD는 한 달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일단 서비스가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요. 네. 그러면 최근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랜섬웨어 코드가 존재하는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AD가 가진 서비스의 특징인데 AD는 그 대부분의 공격 대상이 아니고요. 다른 시스템을 공격하기 위한 교두보죠. 그렇죠. 교두보기 때문에 대부분 백도어를 심거나 머레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심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다시 그전 상태로 복구되면은 걔를 통해서 또 공격이 들어가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백업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하게는 이제 ISO 22301 인증에는 이제 레질리언스, 복구에 대한 어떤 IS 인증도 있고요. 이게 현재 글로벌하게도 이게 예전에는 크게 각광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레질리언스 개념이 나오면서 이런 인증에 대해서도 현재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 같습니다. 백업은 이제 일반 백업들은 AD의 구조를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자기가 그냥 기계적으로 백업하고 복구하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AD 구조를 잘 이해해야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퀘스트도 이제 글로벌로 요 IS 22301에 대응하는 고객의 분석, 그 다음에 요거에 해당하는 어떤 컨설팅 같은 서비스가 최근에 런칭이 됐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최근 크게 글로벌로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보면은 요거죠. 시스템 레벨의 복구에 포지션 하고 있는데 보통 AD의 재복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요 세 가지 영역, 데이터, 시스템, 그다음에 재복구 수준, 랜섬웨어 같은 것까지를 다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포함이 돼야지 AD 재복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 저희가 항상 얘기 드리면은 우리는 현재 기존의 엔터프라이즈 백업을 쓰고 있는데 충분하지 않아요? 라는 질문을 거의 100% 받습니다. 네. 대부분 쓰고 계시죠. 네. 아까 재복구가 되는데 네. 우리 예전에 뭐 크게 뭐 불났다든지 네. 하면서 네. 할 때 네. 그것이 쉽게 서비스가 원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AD가 복구가 안 돼가지고 그런 경우는 왕왕 발생하겠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요즘에 이제 가장 어려운 거는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걔가 핵심이잖아요. 근데 얘가 이해가 안 되면은 인프라가 아무리 복구돼도 안 되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그걸 이해해야 되는 핵심적인 서비스 중 하나가 A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백업 체계로는 뭐가 한계인지를 그냥 심플하게 보시면요. 기존에 있는 레가시 백업으로는 서비스 복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구를 한다는 거는 서비스를 그전 상태와 동일하게 하겠다는 거지.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한 인프라를 그대로 돌리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우리가 만약에 뭐 심플하게 예를 들어서 윈도우 OS가 있는데 OS를 백업했다 복구했습니다. 근데 윈도우는 잘 돌아요. 근데 그 위에 안에서 IS 서비스라고 있는데 IS 서비스가 안 돼요. 그러면은 고객은 안 되는 거죠. 서비스가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디까지가 우리가 복구의 포지션을 볼 거냐에 대한 개념이고요. 이제 이런 저희 이제 RMAD 같은 제품은 서비스의 복구를 해주는 제품, 기존의 레가시는 시스템에 복구를 해주는 제품,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서비스 레벨에서 복구가 된다는 얘기에서 이제 계정까지 다 복구가 돼야지만 되는 거죠. 그렇죠. 계정과 연결되어 있는 그렇죠.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랜섬웨어의 가장 심플한 예를 들면은 요거를 만약에 우리가 특정 시점에 랜섬웨어가 걸렸어요. 그러면은 가트너가 얘기하는 리빌드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데이터만으로 서비스를 복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랜섬웨어를 대응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거를 지원하는 글로벌로 유일한 제품. 그러니까 저희 제품은 글로벌로 유일하게 데이터 복구,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OS 복구, 그 다음에 리빌드를 다 통합하는 유일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애저 AD, 엔트로 AD 쪽에서의 어떤 이거는 대부분 고객 실수입니다. 아니면은 어떤 연동된 시스템의 어떤 이슈로 인해서 발생하는 데이터 유실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복구해 줄 수 있는 개념을 갖고 있고요. 이게 리커버리 매니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솔루션을 조금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아이덴티파이, 진단해 주는 솔루션은 시큐리티 가디언이라는 제품이고요. 프로텍트는 시큐리티 가디언과 체인지 오디터가 돼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있는 거는 시큐리티 가디언은 체인지 오디터와 연동돼서 같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고요. 디텍트도 동일하고요. 리스판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큐리티 가디언은 아이덴티티, 프로텍트, 디텍트, 리스판드 영역에 대응을 해주는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프로텍트, 디텍트, 리스판드 영역을 온프라미스를 제공해주는 영역은 체인지 오디터, 그다음에 하이브리드를 해주는 거는 온디맨드 오디터, 하이브리드 스윗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리커버리는 이제 리커버리 매니저라는 제품으로 해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NIST 프레임워크가 이제 업그레이드되면서 들어온 개념이 가버넌스가 들어왔는데요. 가버넌스를 해준 제품도 동일하게 시큐리티 가디언과 체인지 오디터는 가버닝을 해주는데 시큐리티 가디언이 훨씬 더 좀 높은 수준으로 가버닝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솔루션을 조금 정리해 보면은 우리는 그냥 통합으로 다 보고 싶어라고 하면 시큐리티 가디언. 근데 그 진단만 하고 시큐리티 가디언이 여러 가지 레벨이 있어서 진단만 하고 싶어. 그래도 시큐리티 가디언. 근데 우리는 온프라미스만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체인지 오디터 뭐 이렇게 리커버리 하고 싶어 그러면 리커버리 매니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온프리미스만 하고 싶어 하면 체인지 오디터만 하면 맞습니다. 되는 거고 맞습니다. 우리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니까 다 볼래 하면은 시큐리티 가디언 맞습니다. 가디언에 그 체인지 오디터의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가디언에? 맞습니다. 아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뭐 MS랑도 세미나를 많이 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MS 코리아의 챌린지 중에 하나는 기존의 국내는 아직 온프라미스 고객이 굉장히 많고요. 거기에서 보안, 복구에 대한 니즈들이 좀 있고 네. 이런 것들을 대응해주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플랫폼, 그러니까 MS의 네이티브로는 한계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쪽 같은 서드, 저희는 이제 글로벌로 그 코 얼라이언스가 돼 있고 거기에 저희가 미국 기준으로는 코셀링 기준으로 탑3의 회사입니다. 굉장히 많은 코셀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윈윈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AD 쪽에서는 뭐 글로벌로 저희가 유족 글로벌로도 그렇고 국내는 리딩. 네. 사실은 AD 보안이라는 이제 사업 영역을 이제 처음에 만들었고요, 국내에서는. 그래서 이걸 예전에는 저희가 탐지 영역에서 지금은 진단 영역, 그리고 작년에 이제 복구까지 해서 저희가 소개를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좀 그 최상 이 AD 보안 쪽에 지금 뭐 하신 지가 지금 한 몇 년 되셨죠? 제가 이제 6년 차입니다. 6년 차잖아요. 6년 차면 어때요? 지금 이제 요즘 느끼시는 게 AD 보안에 대한 수요랄까? 시장이 어떤 그래프를 가면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느낌. 지금까지 6년 동안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본인의 느낌으로는. 저희가 2년 차까지는 AD 보안이 뭐야? 그냥 플랫한 거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AD 보안이 왜 필요하지? 우리 그동안 옵시도 잘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AD 관련 사고들이 있으면서요. 이제 그렇게 사고가 난 데나 엔터프라이즈 엔터프라이즈 기업을 중심으로 AD 보안이 필요하겠어? 라고 해서 저희가 삼성 그룹사부터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확대가 됐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엔터프라이즈 기업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키사 레포트도 나오고 AD가 이제 침해가 많다. 그래서 주로 이제 랜섬웨어들도 AD도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견기업의 제조 기업들이 AD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윈도우 환경도 많고요. 그래서 거기서 사고 나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확장이 됐고요. 근데 재작년부터 해서 보안 진단뿐만 아니고 탐지뿐만 아니고 진단도 좀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진단 영역에 AD 보안도 넣어야 되겠어라고 해서 SDS부터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AD 보안은 이제 더 이상 AD 보안이 왜 필요해라는 퀘션은 없습니다. 필요한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좀 비용을 들여서 솔루션을 할 거야? 기존에 있는 거를 쓸 거야? 에 대한 것들을 좀 논의하고 있고요. 이거를 단순하게 탐지만 하지 않고 진단까지 하고 그래서 조금 더 확대되고 있고 여기에는 복구도 좀 필요하겠네 라고 하는 형태로 좀 확대되고 있는데 그 속도는 아주 빠르진 않습니다. 네네. 이게 진단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도 있는 거죠?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어떤 스페셜티를 가지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단을 받으려면 기업이 일단은 뭔가 페이를 해야 되는 거죠. 무료 진단은 없는 거죠? 그렇죠. 무료 진단은. 왜냐면은 보통 이제 솔루션을 이제 POC 개념으로 간단하게 라이트하게 하는 것들은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데 진단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진단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개선까지를 보통 이제 원하다 보니까 개선이라는 건 이제 고객 환경에 변경을 해야 되고요. 근데
AD 보안 진단이 조금 어려운 거는 내가 개선을 하기 위한 액션이 그냥 단순하게 설정의 변경에서 끝나지 않고 임팩트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들에 대한 임팩트 분석. 그래서 그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서비스를 중지시켜야 되는. 네.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영향도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선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서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컨설팅 서비스로 보통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Q&A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 사람 답변해서 좋은 질문자 3분 정도 이름 좀 기억해서 해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네. 예. 여러분, 그리고 예. 지금 이제 설문할 거니까 예. 여러분들 설문에 예. 추가적인 질문이나 또 자료 요청 또 예. 뭐 이런 피드백은 설문에 자세하게 해주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안유정님. 예. 백업 복구 솔루션 사용 시 실제 복구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혹시 실제 사례에서 복구를 수행한 경험과 해당 사례에서 데이터 복구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현재 저희가 국내에서 복구한 사례에서는요, 네. 저희가 백업한 데이터 기준으로는 100% 다 복구가 됐고요. 오. 네. 근데 저희가 글로벌로는 어슈런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슈런스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보증한다는 거고요. 그 정도 있을 정도로 제품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으로다가 복구하는 율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D 복구라는 것은 AD가 그 서버 그대로 복구가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설정이랑 모든 것들이. 네, 맞습니다. 예. 피터 봉이란 분께서 네. AD 보안 관련 타사하고의 뭐 차별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T사가 T사가 어딘지가 아마 저희가 볼 때는 이제 테너블 AD를 네네. 얘기하는 것 같고요. 네네. 테너블 AD는 기본적인 제품의 컨셉이 주요한 그 공격 그 위협이라고 하죠. 네. 보통 우리가 CV라고 그냥 이해하면 되는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진단하고 탐지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는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시큐리티 가디언스에 있는 진단하고는 약간 차이가 좀 있고요. 저희는 주로 베스트 프랙티스 기반이고요. 그쪽은 주로 위협 코드 기반입니다. 네. 그리고 탐지도 당연히 차이가 있죠. 저희는 탐지가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화이트리스트나 그런 개념으로 탐지를 하고요. 거기에는 중요한 위협을 대상으로 해서 탐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성현님, 네. 이건 온프리미스 같은데 네. 온프리미스의 AD 기능은 윈도우즈의 모든 버전에서 네. 사용이 가능한 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AD 아까 그 뭐죠 ODA인가? 네. 이름 뭐죠? 그거 온디밴드 시큐리티 가디언 말고 또 하나 온디밴드 오디터. 온디맨드 오디터 그걸 깔려면 OS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닙니다. 네. 저희는 일단은 현재 모든 OS를 지원하고 있고요. 네. 근데 AD 기능, 그러니까 DC라고 하는 도메인 컨트롤러 기능을 쓰는 거는 또 대부분 OS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임주영님께서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보안 요거를 가장 많이 도입 또는 검토하는 고객사는 보통 어떤 업종들이 보통 이런 것들을 검토를 많이 하는지 하이브리드 AD 보안 쪽에. 그러니까 조금 이제 예전에 온프라미스는 주로 엔터프라이즈 기업, 그러니까 조금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데들이 많이 검토를 했는데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하이브리드는 사실은 작은 기업과 큰 기업이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그 하이브리드가 5365 서비스를 중요한 서비스를 쓰고 있는 데들이 중요한 고객, 그러니까 이거 검토하고 있는 고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이제 이 구축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아까 얘기한 시큐리티 가디언스 제품은 기본적으로 사스 서비스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설정만 하면은 데이터가 다 수집되고 내부적으로 머신러닝 엔진이라든지 어셋을 티어 제로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것들이 다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온프라미스 제품보다는 획기적으로 다 구축 기간이 단축됩니다. 전영준님, 그 온프리미스를 위한 체인지 오디터 부분이 시큐리티 가디언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운영되는 AD 부분에 관리만을 지원하는 부분을 도입해서 비용을 줄일 수도 있는지요? 네, 그거는 저희가 그 퍼블릭 클라우드 제품은 별도로 있고요. 그건 온디맨드 오디터라는 제품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네. 윤성호님, AD 보안에서 가장 최종 단계는 재구축일 텐데 AD를 재구축할 때 사람이 직접 하기는 참 어려운데 퀘스트 리커버리 솔루션으로 복구 시 계정과 환경을 100%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 당연히 가능하고요. 테스트는 뭐 그냥 저희가 백업한 데이터를 특정 OS에다가 복구해 보면 가능하겠죠. 손쉽게 테스트 가능합니다.
양재영님, 원격 근무 클라우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엔드포인트 단위에서 관제를 해야 하는 건지요? 네트워크 단위에서는 사내망이 있지 않아서 관제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사실은 클라우드는 엔드포인트라는 게 없죠. 네, 그거는 이제 불특정이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온프라미스 환경은 엔드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엔드포인트는 이제 엔드포인트 보안이 따로 영역이 있고요. 저희는 이제 엔드포인트에 연결된 AD,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는 애저 AD, 엔트로 AD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성님, VDI 환경에서도 AD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VDI 환경에서 AD 보안과 복구를 강화하기 위한 사례가 있는지요? 예, VDI 환경이 저희가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사례에서도 위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동안은 사실은 AD는 VDI 하나의 그냥 모듈로 다 인식하는 경향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VDI 안에서는 만약에 VDI를 단순한 인증 용도로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복구의 니즈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VDI 환경에서 단말이 그러니까 VDI에 있는 어떤 그 단말이 AD에 조인되어 있는 환경이다라고 하면은 보안과 복구가 다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규님, 의도적이 아닌 단순 실수에 의한 데이터 손상은 어떻게 탐지하고 복구하는지 궁금합니다. 데이터 손상을 탐지하는 거는 가장 심플한 거는 서비스에 어떤 원인이 뜬다든지 그거는 이제 관리자가 이제 탐지하는 거죠. 두 번째, 그렇게 탐지를 하게 되면은 이제 복구하는 거는 결국은 백업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위도됐던, 위도되지 않았던 이제 저희가 백업한 시점으로 복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한나님은 이제 기업 내에 다양한 이제 보안 서비스나 시스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하고 AD 보안 아까 퀘스트에 AD 보안 솔루션하고 뭔가 충돌하거나 이런 건 없는 건지 뭐 호환 뭐 이런 거 호환성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그게 발생하기는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네. 왜요? 왜냐면은 저희가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AD에 있는 데이터를 에이전트 리스트 형태로 다 데이터를 땡겨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바로 클라우드로 넘어가게 돼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그 오피스 365에 있는 정보들은 그래프 API, 그러니까 MS에서 제공하는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어떤 제품들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규님, 통합관제 성격의 대시보드 서비스도 제공되는 건죠? 예, 아까 얘기했던 그 저희 쪽 대시보드는 기본적으로다가 통합 관제가 가능하게 돼 있고요. 예전에는 저희가 온프라미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뭐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개의 고객사를 관제 서비스하는 것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클라우드로 데이터가 넘어가면은 그 클라우드 데이터를 누군가가 네. 여러 개의 고객사의 데이터를 취합할 수도 있고요. 그쪽에 있는 갖고 있는 시스템으로요. 아니면 그냥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해서 관제도 가능합니다. 네. 근데 퀘스트가 관제까지 지원해주진 않습니다. 서비스까지는. 자, 그다음에 지정우님, AD 사용자 계정 탈취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용자와 구분해서 위험 사용자로 신속한 탐지 방안은 무엇인지요? 네. 이게 이제 얘기 주신 것처럼 만약에 관리자 계정이 제가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탈취를 탐지할 수는 없죠. 네. 제가 그냥 그렇죠. 카톡으로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네네. 그걸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첫 번째 들어온 위치가 우리가 허용된 위치가 아니다라고 하면 탐지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 그 사람이 쓰고 있는 들어온데 허용된 위치긴 한데 일반 단말이다라고 하면 아까 화이트리스트 룰에서 관리자 계정으로 할 수 있는 행위들을 탐지가 되겠죠. 근데 관리자 계정을 또 통해서 관리자 단말을 통해서 탈취된 계정을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 안에서는 위협한 행동이 나면 노티피케이션하는 보통 룰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탐지라는 개념은 아닐 수 있지만 저희가 알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상행위. 그렇죠. 이상한 행위가 있네. 이게 내가 하지 않은 행위인데 이렇게 하는 형태로다가 탐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승민님, 네. 온프리미스와 클라우드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관리 및 보안 진행을 하면 탐지하고 복구하는 시간이 지연되는 단점은 없는지요? 업데이트 시에 내용에 대한 공유가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건지요? 탐지는 거의 인터벌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복구는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저장하게 되면은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온프라미스의 백업 데이터는 온프라미스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형태로다가 복구를 하고 있고 보통 이제 온프라미스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백업하는 경우는 이제 데이터 이중화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주님, 화이트리스트 룰 기반은 제로 트러스트의 최고 권한 부여에 부합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초기 관리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많은 예외 발생 같은 경우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요?
이거는 저희가 아까 얘기 드렸던 그 화이트리스트 룰은 단말을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네. 대부분 AD 환경에서 그 단말이 조인되면은 단말은 도메인 유저라는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이 도메인 유저는 할 수 있는 권한이 딱 한정돼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거 외에는 다 화이트리스트 룰을 주기 때문에 변경도 없고요. 설정할 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윤성호님, 그 인디케이터 오브 익스포저나 인디케이터 오브 컴프로마이즈 IOE나 IOC를 모니터링할 때 기존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API 같은 것이 혹시 제공되는지요? 뭐 REST는 아니고요. 저희가 데이터를 시스로그 같은 형태로 다 보내주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영준님, 시큐리티 가디언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는 건 사용자가 탐지된 문제에 대한 킬체인까지 수행할 수 있는 패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인지요? 요거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킬체인의 어떤 패스까지 제공해 주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저희가 그 AD 보안을 할 때 가장 그 담당자 고객분이 어려운 거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이벤트가 의미가 뭐고 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떤 개선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를 찾기가 어려운데요.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광희님, 크롭 랜섬웨어 이후에 AD를 타겟한 랜섬웨어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거의 모든 랜섬웨어가 단말이 AD에 조인되어 있으면은 AD를 타겟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왜냐면 그것이 랜섬웨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거니까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죠? 네. 네. 김진우님, 네. 하이브리드 AD 환경 구성 시에 네. 애저 엔트라와 기존 AD를 동기화해서 사용할 텐데 해당 구성 시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는 부분이 AD 커넥터 서버 이외에도 있을까요? AD 서버에서 관리하는 포인트와 엔트라에서 관리하는 포인트가 나눠지므로 관리 범위가 늘어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범위일지 궁금합니다. 뭐 이 커넥터는 단순하게 이제 데이터를 동기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걔가 중요하게 보안 위협이 되진 않고 네. 이제 우리가 온프라미스만 쓰다가 그냥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보안의 어떤 사각지대도 많아지고 공격 표면도 많아지고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으로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지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빈님, 하이브리드 AD 구성 시 엔트라 커넥트 서버에 대한 보안 고려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엔트라 서버의 경우 코파일럿 for 시큐리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 로컬 AD 경우는 이 기능을 적용하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안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엔트라 커넥트 서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간에 연동해주는 이제 시스템인데 얘는 공격자가 직접 이 시스템에 접근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얘를 공격하려면 결국 로컬 AD나 엔트라 아이디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얘를 특별하게 보완해 줄 필요는 없고 얘는 기존에 갖고 있는 보안 체계로 가능한데 지금 얘기해 준 것처럼 그 대부분의 그 MS의 보안 제품들은 엔트라 아이디를 타겟으로 하게 돼 있고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플랫폼, 서비스의 플랫폼에 기반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솔루션이 되게 되면은 온프라미스의 플랫폼과 서비스, 그 다음에 엔트라 아이디의 어떤 사용자 설정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또 개별 질문에 대해서 개별 답글이 있으니까 개별 답글 남겨주신 분들 개별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Q&A 여기까지 했고요. 여러분 설문에 또 자세한 피드백이나 또 요청사항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최쌤 오늘 질문하신 중에서 세 분 좀 이름 기억하시는 분 세 분 좀 이름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첫 번째는 안효종님, 네네, 안유종님. 그리고 두 번째는 임주영님, 임주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윤석님. 그래서 이윤석, 예, 맞습니다. 이윤석, 안유정, 임주혁. 예. 요 세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겠고요. 또 설문 맞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죠. 질문 내용들이 너무 좋아서 사실 질문 Q&A만 받더라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죠. 네. 제 세미나 끝나면은 혹시나 질문 답이 없는 것들을 저희가 다시 달 거거든요. 다음에 한번 들어오셔서 혹시 알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선 마지막 한 말씀 마치할까요? 네. 사실은 최근에 뭐 AD 보안, 뭐 하이브리드 AD, 뭐 536 굉장히 좀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솔루션을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얘기 드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솔루션이 필요하던 필요하지 않던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에서 어떤 보안이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기존에 있는 플랫폼에서는 어떤 것까지 제공해 주는지를 한번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파악이 필요하시고 뭔가 인사이트를 좀 얻고 싶을 때는 언제든 캐스트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여러분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 또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커 전문 채널 토크아이트에서는 보안 위협 동향과 대응 관련 다양한 보안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시큐리티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아이티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